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채무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익이 나더라도 현금 흐름 자체가 부족해서 유동성 자체가 없어서 채무도 변제를 못할 상황이 됐다.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일시적인 것이냐, 또 계속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다, 아니면 지속적인 유동성 부족이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지속성도 단기간에 1, 2년의 어떤 지속성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기간 동안 그 유동성이 부족이 이어질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결론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데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긴급 수혈만 받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캠코라든지 일선 시중은행 이런 데서 일단 정책 자금들이 나오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 자금으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은 일단 유동성 위기는 해소를 한 기업들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법인 회생 사건 자체가 코로나 시국에 좀 감소한 경향이 있는데 정책 자금을 통한 유동성 어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거는 사실은 미봉책일 뿐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안 된다,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고민해보고 상담을 진지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뭐를 이용할지에 대한 것도 대표자나 임직원들의 의지와 역량이거든요. 회사를 살려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구조조정을 할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살리는 게 아무리 봐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가 않다.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있는 재무 상황이나 있는 현황 가지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회생은 사실은 파산과는 달리 파산 절차는 파산하는 게 맞겠다. 나는 파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법인 자체를 그냥 재산을 통해서 채무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통해서 정리되는 이후에는 법인 자체의 이슈는 특별한 건 없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당사자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그 당사자가 어떻게 사업을 재개할 거냐 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근데 법인회생을 통해서 회사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10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어찌 보면은 10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1년, 2년 뒤에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3년, 5년 뒤에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 단계별로 해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회생을 성공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나는 이 담보 채무가 많아서 공장을 팔아야지만 이 담보권을 변제하고 담보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미리 점검이 된다면, 사후적으로 나중에 공장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또 그런 회사들이나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을 매각한 다음에 다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확인해보고 공장 매각 후 임차해서 쓰는 방안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공장을 매각한 다음에 임차하는 게 어렵다든지, 또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경매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지라든지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는 그 건물이나 이런 데들을 알아봐서 거기에 임차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공장에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이제 고려해서 하면 1, 2년 뒤를 앞에 보고서 이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회사의 경영권 관련돼서 회생회사의 주식이 나중에 성공했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주식을 부여해줘야 돼서 기존 경영자는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미리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경영권 자체, 주식 보유 비율 자체를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겠다, 회수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신청할 당시부터 한 3년간의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통해서 회사가 주식을 사든 아니면 대표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한 3년간에 걸쳐서 나눠서 그 주식을 사오든, 이렇게 해서 지분 보유 조항 또는 ERP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리 그거를 니즈에 따라서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한 3년에 또 회사의 계획이 다 달라지거든요. 미리 원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펼쳐놓고 그 연도별로 몇 년간의 한 10년간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큰 어떤 이벤트나 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미리 설계할 수 있으면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회생도 진행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변호사나 회생 전문이나 파산으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 컨설턴트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전문가를 지원을 컨설팅 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하면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하도록 또 안내도 해주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정부 지원을 통한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문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리 좀 상담을 받고 미리 좀 준비를 했더라면 회생이나 파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법률이나 회계나 재무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게 꼭 회생이나 파산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회사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자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회수하면서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회생 파산을 준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회생 파산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연체가 되고 거의 세금이나 급여 퇴직금까지 뭐 연체가 되고 심지어 대표이사의 어떤 개인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훨씬 이전 단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회사가 좀 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쓸 수 있는 자금을 통해서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상담을 받고 조기에 컨설팅을 받고 조기에 적절한 어떤 스텝을 밟아야 좋을지를 조기에 또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